오늘 진행될 수업은 반지 만들기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반지를 빠르게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스케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렇게 자주 쓰는 툴은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 3개가 보이는데 거기서 위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것들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거예요. 바닥면을 선택해서 원을 그린다거나 오리진이라는 불을 켜서 보시면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라이트 혹은 바텀이 탑에서 보는 뷰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여러가지 면에서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원을 바닥 쪽에 그리고 고양이의 귀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이라는 툴이 있어요.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툴이에요. 너무 둥글려졌으니까 2mm 정도로 둥글릴게요. 자리를 좀 더 잡아주고 오른쪽 편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거울 복사예요. 그래서 중간에 저런 선을 하나 더 그려요. 더블 클릭해서 귀를 선택한 다음 미러라는 툴을 선택해요. 오브젝트는 이미 선택이 됐고 미러 라인을 좀 전에 그린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반대편으로 거울 복사가 됐죠. 이렇게 트림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선을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또 수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할게요. 스탑 스케치를 하시고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로 이제 두께를 줄 거예요. 면에다 잡고 저렇게 3mm 두께로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바닥면에서 스케치를 했지만 프론트 방향으로 보고 자, 스케치 원을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언을 한 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툴 중에 똑같은 네모인데도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그냥 일반 네모는 여러분이 클릭하는 지점부터 네모가 왼쪽은 모서리가 돼서 그려지고 십자가 모양이 있는 애들은 여러분이 클릭하는 부분이 정중앙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 팔레트에 있는 구속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원을 그립니다. 저는 손가락 둘레가 원래 16.5인 반지를 끼는데요. 3D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면 약간의 수축이 있는지 17mm로 해야지 손에 맞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17mm로 해서 옵셋이라는 명령을 주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2mm 간격으로 할게요. 자, 원을 저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원을 2번 그리는 경우도 똑같은 결과를 갖다 줘요. 자, 스케치에서 스케치 디멘션이라는 툴을 사용하면
이렇게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수치를 2로 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전체를 2mm 간격으로 줄여주기도 하고 1mm 간격으로 줄여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반지가 될 부분을 만들어 봤는데,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무브 툴로 조금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스탑 스케치를 하신 뒤, 고양이는 이미 오브젝트가 됐잖아요. 면을 가진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편집을 하시려면 스케치도 아니고 크리에이트도 아니고 옆에 모디파이에서 여기 스케일로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높이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3mm로 두려고 했던 게 다 이제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이거 처음에 스케치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선이 여러분 왼쪽 하단에 남아 있거든요. 더블 클릭, 그죠? 그래서 선을 다 잡고, 선 한 번을 다 잡고 스케치 스케일에서 중심점을 중앙에 잡고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줄였으면 스탑 스케치. 그러면 아까 익스트루드로 했던 그 면도 스케치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퓨전 360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지가 될 링 부분을 위치를 좀 더 잡아주고요. 스탑 스케치. 여러분의 손가락에 들어갈 부분을 5mm 정도로, 저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이 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러면 겹쳐진 부분이 잘려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겹쳐진 부분만 남는 것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새로 생성되는 거는 조인이나 뉴 바디가 있는데요. 조인은 먼저 있던 바디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뉴 바디는 따로 생성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뉴 바디입니다. 필렛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둥글리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반지는 이렇게 둥글리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둥글리기를 해줘야 손을 좀 더 편안하게 끼고 다닐 수 있겠지만, 3D 프린터기가 고급형을 쓰시는 분들은 필렛을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에이넷의 에이스 쓰고 있거든요. 작은 물체에 필렛을 주면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필렛을 주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디자인, 옵셋을 2mm로 줄게요. 스탑 스케치. 자, 뭘 할까요? 제가 익스트루드로 하겠죠. 5mm로 두께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레이어에서 바디 1을 카피, 마우스 우클릭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페이스트 붙여 넣었는데 제자리에 붙으니까 이렇게 옮겨서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바디 1을 끌게요. 그 다음에 프런트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원으로 스케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 저렇게 원을 한 위쪽이 바디 2와 겹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익스트루더로 컷이 아니라 이번엔 서로 겹치는 부분만 남겨서 이렇게 했어요. 자, 바디 1을 다시 불을 켜고요. 바디 2를 잡고 패턴
서큘러 패턴을 실행할 거예요. 자, 오브젝트는 하나 골랐고 엑시스 축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하면 Z축을 잡죠. 그 다음에 3은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는 값이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겹치는 부분을 봐가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살짝 틈이 있는 부분이 프린트를 할 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7로 한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반지 디자인을 완성해 봤어요. 간단하죠? 좀 더 복잡하고 세밀한 반지를 만들고 싶겠지만 일반적인 프린터에서는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컴바인으로 바디들을 합체를 시켜줄게요. 이게 실제로 콤바인을 해도 왼쪽 아래 여러분의 작업했던 내용이 다 살아있으니까 수정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단지 프린터를 할 때 약간 콤바인을 한 거랑 안 한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 틈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콤바인을 해줄게요. 자, 세 번째 반지입니다. 17 지름 17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옵셋으로 2mm 그려준 다음, 자, 이거는 타원형이에요. 여기 있어요. 한 번, 두 번 클릭, 세 번째에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약간 까다롭게 그려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림이라는 툴을 쓸 거예요. 뭐 그냥 안 쓰고 해도 되지만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트림을 선택하시고요. 자, 뒤쪽에 선을 지우고 앞쪽에서는 동그란 부분을 지웠어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앞쪽에다가 뭔가 형체를 세우려고 그 부분을 좀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스탑 스케치, 익스트루드 역시 5mm. 오케이. 자, 저 왼쪽이나 뒤쪽에다가 그리지 않도록 위치 잘 보시고요. 프론트, 저의 경우는 프론트가 앞이네요. 여러분은 뭐 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레프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두껍게 해준 쪽을 앞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타원형을 한 번 더 쓸 거예요. 자, 오리진에서 그 네모로 반짝이는 부분을 클릭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을 세 번째로 해서 토끼기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셀렉트로 다시 모양을 좀 더 잡아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무브 툴로 위치랑 기울기를 조금 잡아줄 거예요. 너무 기울기가 지나치면 프린트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아까 했던 미러로 거울 복사하기를 할 거예요. 선을 하나 만들어서 엔터 하시고, 자, 다시 토끼기를 잡고 미러 라인은 얘로, 그러면 거울 복사가 됐죠? 오케이, 스탑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꽃 모양 반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얘가 통과돼도 그 교집합 부분이 남는 조금 높은 링을 하나 더 복사해야겠죠. 그래서 바디에서 마우스 클릭, 카피, 다시 마우스 클릭, 페이스트, 혹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V를 하셔도 돼요. 자, 위로 올리시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저 귀가 통과해도 남을 만큼 원통을 올려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귀를 통과시킬 때 바디 1은 꺼주셔야죠. 안 그러면 바디 1까지 같이 적용이 돼 버려서 안 됩니다. 자, 교집합. 이렇게 귀가 완성이 됐네요. 다시 바디 1 반지 부분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손가락에는 문제없이 원통으로 보이지만 보기에 조금 뒤쪽이 커 보이는 것 같아서 필렛으로 약간만 밀어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화살표로 수치 잡기가 힘들면 이쪽에서 숫자를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살짝만 귀 부분만 필렛을 넣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출력할 때 약간 귀가 길어 보여서 제가 조금 더 귀를 스케치해서 낮춰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나중에 출력물을 보여드릴 때 귀가 조금 짧아져 있을 거예요. 제가 녹음을 동영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뺄 건 빼고 후시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반지 디자인입니다. 자, 이번에도 바닥면을 클릭해서 똑같이 17로 할게요. 자, 이제는 외우셨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옵셋으로 두께를 줍니다. 이번에는 3mm로 할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5mm로 올렸습니다. 자, 프론트를 보게 해주시고요. 사각형으로 길쭉하게 가급적 저 칸을 좀 맞춰서 하도록 해보세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서 무브 툴을 사용했더니 중심점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갔죠? 그럴 때는 여기서 셋 피봇으로 중앙을 찍어주고 여기서 바로 돌리면 셋 피봇, 네, 이렇게 얘만 피봇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피봇 다시 꺼주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도 교집합 부분을 이렇게 남겼어요. 자, 여기서 필렛을 쓸 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곡면이 약간 틀려서 따로 필렛을 줄게요. 이렇게. 이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본인이 봐서 적당하다 싶은 면으로 굴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줄 거예요. 바디를 잡고 바디를 꼭 잡는 이유는 면 하나를 놓치거나 했을 때 얘가 에러가 나서 이렇게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디를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위나 옆에서 봤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꽤 있어야 프린트를 할 때 뚫리는 부분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빗살 무늬가 있는 반지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컴퓨터에 다들 큐라가 깔려 있으신가요? 큐라는 STL 파일을 슬라이싱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디를 선택해요. 뭘 보낼 건지 STL 파일로. 그 다음에 3D 프린터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바디 원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쳐줘야 되고 이러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레이어 제일 상단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Save as STL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다른 설정 건드리지 마시고 OK 하시면 제가 저장했던 이름 그대로 STL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 방법을 저는 이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큐라를 열어서 오픈해서 가져옵니다. 반지 4개를 한꺼번에 다 불러올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들이 퀄리티가 하나씩 출력했을 때랑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오른쪽 보시고 인필은 100%로 할 거예요. 반지가 너무 작아서 뭐 인필을 반만 주거나 그러면 이게 또 에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는 좀 작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 4종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모양도 만들어 봤고요. 이런 토끼 귀 모양 반지도 만들어 봤고요. 고양이 모양 반지도 만들어 봤죠. 이런 펜던트형 반지도 본드 같은 걸로 붙인 게 아니라서 펜던트가 따로 떨어질 위험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진 게 3D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빗살무늬 반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좀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을 좀 더 가미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좀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런 뚜껑에 있는 이런 예쁜 모양을 반지에도 적용시키고 싶었으나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반지가 너무 작고 얇게 들어가서 일반적인 가정용 프린터기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댁에 DLP 빗으로 경화시키는 3D 프린터기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의 반지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할 때 선생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산호 부분은 다운을 받았고요. 밑에 반지 부분만 디자인을 해서 2개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남의 디자인을, 물론 프리로 올라온 거여야겠죠, 디자인을 자신의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리소페인은 안쪽에 LED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USB를 연결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사진이 무드등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캐릭터나 다른 여러가지 동물 사진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즈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든 반지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만드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배우면서 하는 중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나중에 다시 보고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